이런 큰 기술의 발전 속도 속에서 한 2, 3년 전만 해도 미국이 아주 독보적으로 앞서가고 중국이 뒤따라가는 형국이었다면 올 초부터 사실 미국 딥시크가 나오고 나서부터죠. 미국은 중국이랑 기술 격차가 길면 2달 뭐 이 정도밖에 보고 있지 않아요. 그만큼 중국의 기술이 빠르게 따라와 있고 위협을 느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그런 경고들이 나왔고 올 4월에 발표된 스탠퍼드 AI 보고서에서도 명확하게 기술 격차 2~3달 정도밖에 나지 않는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죠.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뒤에 설명드릴 AI 액션 플랜을 발표를 하면서도 중국과의 기술 격차, 중국과의 기술 경쟁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원점 기술 분야에서의 기술력 차이도 별로 나지 않지만 더 무서운 건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이 지방 정부라든가 공공 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공장 혹은 산업 이런 데 녹아 들어가는 속도는 미국보다 중국이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중국의 정치 체제를 고려해 보면 당연하겠죠. 그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해당하는 산업이나 공공의 AI가 녹아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AI에 적응하는 속도도 훨씬 빨라지고 그 적용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새로 생성되고 축적이 되겠죠. 그 데이터들로 다시 학습을 시키면 해당하는 산업 분야 특화된 AI, 공공 분야 특화된 AI도 훨씬 더 빠르게 고도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미국보다 중국이 더 위험한 부분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서 위기감을 느낀 미국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AI 액션 플랜을 발표를 합니다. 아메리카즈 AI 액션 플랜이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미국에 있는 만여 개 이상의 일반 국민들 그리고 학교, 기업,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아서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앞에 적혀 있는 거예요. Winning the race입니다. 미국의 AI 액션 플랜을 발표한 목적은 저겁니다. Winning the race. 이 경주에서 이겨야겠다. 무슨 경주? 인공지능 경주. 인공지능 헤게모니 경쟁에서 무조건 이긴다. 그리고 미국이 이기기 위해서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중국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중국이 더 못 올라오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90가지의 행동 강령들 거의 대부분이 중국의 기술 경쟁에서 이기는 것, 중국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에 다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동맹국들은 우리의 이 움직임에 동참해라 라고 상당히 많이 강제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강조를 하고 있죠. 이에 질세라 중국은 바로 그 다음 주에 상하이에서 월드 AI 컨퍼런스를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총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전 세계에 우리의 인공지능을 확산을 시켜서 전 세계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와이코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구를 만들자라고 선언을 하죠. 한 10년 전으로 바꿔놓으면 누가 미국이고 누가 중국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스탠스가 바뀌어 있어요. 중국이 오히려 위아더 월드를 얘기하고 있고 미국이 훨씬 더 조금 동맹국 중심으로 조금 더 헤게모니에 가까운 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중국이 자신이 있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런 미국 중국의 움직임에 그대로 딸려갈 거냐? 아니라는 거죠. 소위 말하는 3위권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에 완전 종속되지 않으려고 자체적으로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 영국도 마찬가지, 영국, 프랑스, EU, 그다음에 싱가포르, 뭐 대만, 일본, 뭐 캐나다 다 비슷하게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수조에서 수십조 단위의 인프라 투자, 그 나라에 특화된 그 나라의 언어라든가 데이터라든가 문화 특화된 AI를 자체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게 EU에서 발표한 그 EU의 오픈 소스 LLM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픈 유로 LLM이라고 해서 2월 달에 출범을 했고 오른쪽은 싱가포르에서 진행한 또 동남아시아 지역 특화된 AI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각각 모델 개발에만 수백억 원을 투자를 하는 거죠. 미국이 만들어놓은 AI를 그냥 활용하거나 오픈소스 갖다 쓰면 되는 게 아니냐. 그게 정답이면 왜 전화들이 저러고 있겠냐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기술력이 앞서가고 있으니 그 원천 기술들을 활용해서 우리의 혁신을 만드는 하나의 트랙도 있지만 이와 별개로 기술 종속이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리스크, 안보라든가 국방이라든가 공공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완전 종속이 됐을 때 생기는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 역량을 확보하는
또 하나의 트랙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걸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힘 좀 있는 나라들, 소위 말하는 상위권 국가들은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소버린 AI가 필요한 케이스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즘은 그림을 잘 그려주지 않습니까? 제가 이 발표 자료 만들려고 한번 시킨 게 이겁니다. GPT-5 그림 제법 잘 그립니다. 자, 여기에 남한 지도를 좀 그려달라고 했어요. 한국 지도를 도별 경계나 색채 없이 바다만 구분해서 그려달라고 했더니 남한 부분만 지도를 저렇게 그리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이제 남한 지도래요. 어딜 봐서. 그래서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한 소리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주도 독도, 울릉도 독도 넣어줍니다. 그래도 이게 약간 개념이 있는 게 제주도가 제일 크고요. 위치는 대충 맞는 것 같아요. 딱 저 정도 그리는 거예요. 딱 저 정도.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컨텐츠의 품질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으면 이렇게 안 그렸겠죠. 안 만들었겠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문제는 좋습니다. 우리나라 자체의 원천 기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100점이라고 했을 때 90점, 95점짜리를 확보할 수 있다면 아주 좋긴 한데, 그럼 우리가 그럴 능력이 있는가 기준으로 보자면 있습니다. LG AI 연구원에서 발표한 엑사1의 추론 모델, 논증 모델이 이미 다운로드 수가 60만 건이 넘어가고 있고요. 허깅페이스라고 하는 전 세계 생성형 AI를 포함한 다양한 AI 모델을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공개한 하이퍼클로바 X 시드에 그림도 함께 이해해서 글을 쓸 수 있는 모델, 이 다운로드 수가 160만 다운로드입니다. 2달 만에. 경이적인 기록이고요. 업로드된 모델 중에 상위 0.2%에 들어갑니다. 능력치가 혹은 품질이 나쁘면 저렇게 다운로드 받아갈 리가 없죠.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 트리온 랩스라든가 업스테이지 같은 스타트업들, 그리고 SK나 KT, NC 같은 대기업들도 상당히 뛰어난 능력들을 보여주고 오픈소스로 모델을 공개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생각해보면 여기 있는 기업들의 중에 5개가 국가대표 AI로 뽑혔죠. 왜 국가대표 AI를 뽑았냐? 정부에서 GPU 열심히 지원해주겠다. 모자란 GPU, 데이터도 필요한 거 지원해주겠다. 필요하면은 세계에 뛰어난 인재 채용하는 것도 지원해주겠다. 그러니 95점짜리 정도 되는 AI를 스스로 만들어라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95점짜리는 벤치마크 기준으로 딱 95점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그리고 차별화되는 경쟁력 있는 AI를 만드시라. 정부는 GPU 지원해주고 데이터 지원해줄 테니까 당신들이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대기업 밀어주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만들어진 AI를 저 대기업들이 쓰는 게 아닙니다. 오픈소스로 다 풀 거예요. 그렇게 공개된 AI 모델 누가 쓰느냐? 스타트업들이 다 활용을 합니다. 그 스타트업들이 만든 혁신적인 AI 서비스, AI 도구들을 국민들이 활용을 하는 거죠. 거기에 필요하면 활용에 대한 바우처 같은 것들을 정부가 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모두의 AI가 라고 하는 게 추구하는 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그렇게 멋지고 혁신적인 AI 서비스를 만드는 스타트업들에게는 또 투자가 들어갈 수 있죠. 그런 것들에 투자를 하는 것들이 지금 AI 백조 펀드의 일부가 그런 쪽에 투자를 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의 AI 스타트업 생태계가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스탠퍼드 AI 보고서에서 인용하는 눈에 띄는 노터블 AI를 봐도 작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노터블 AI에 선정된 40개 중에 딱 1개만 우리나라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 기준으로 현재 노터블 AI에 선정된 AI 개수가 39개고요. 그 중에 3개가 한국 거예요. 훨씬 더 성적이 좋아졌죠. 그리고 저 39개의 어느 나라들이 있냐 봤더니 미국 25개, 중국 12개, 한국 3개. 끝이에요. 우리나라 3등 맞잖아요, 이러면. 그죠? 네, 이런 거 기준을 보면 원천 기술 기준으로도 3등 맞습니다. 사실 저 3개는 셋 다 LG에서 나온 모델이긴 합니다. 우리는 저 개수도 더 늘리고, 그리고 저런 AI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도 더 늘리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왜 LG밖에 없냐? 덜 알려져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기에 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국내에서 홍보하는 것 중심으로 되어 있지 해외에 알리는 노력이 좀 더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정부가 도와줘야 되는 것들도 있겠죠. 실제로 이것도 비슷합니다. AI 모델들이 나와서 얼마만큼의 어떤 능력치를 가졌는가 벤치마크 기준으로 매번 평가하는 Artificial Analysis Intelligence Index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저 기준으로 보면은 앞에 있는 51점짜리가 LG의 모델이고요. 그 뒤에 있는 보라색이 업스테이지라고 하는 스타트업의 모델입니다. 둘 다 이번 KAI 국가대표 뽑혔는데 앞에 뭐 순위도 별로 없네라고 하실 수 있지만 앞에 있는 모델들은 죄다 미국 아니면 중국 모델이에요. 이 랭킹에서 딱 하나 한
미, 중 아닌 게 제일 끝에 있는 미스트랄 하나 있습니다. 이미 미스트랄보다 우리 AI가 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미스트랄이 뛰어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뛰어난 미스트랄보다 우리 기업들이 더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갖고 국가가 열심히 지원을 해주고 그들의 창의력, 그들의 능력을 떨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 공공은 뭘 해야 되느냐?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죠. 제도 풀어주고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